화려한 네온사인과 끊임없이 흐르는 불빛들, 서울의 밤은 언제나 생동감이 넘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시작일 이 풍경이 저에게는 이제 이별의 서막처럼 느껴집니다. 좁은 원룸안,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바닥에 펼쳐진 텅 빈 캐리어는 마치 제 마음의 구멍 같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할지, 무엇을 남겨두고 떠나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여권과 비행기 티켓, 출국 날짜는 정확히 한 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 속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사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웃던 순간,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던 저녁, 모든 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조각들을 여기에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배경음악이 장엄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고조되며 내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처음 인천공항의 게이트를 나섰을 때를 기억합니다.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던 웅장한 풍경과 가슴 끝을 스치던 그 낯선 공기의 냄새를요. 서울의 밤거리는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느낀 건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속에서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 차가운 도시의 틈새에서 저는 온기를 발견했습니다. 길을 잃은 내게 먼저 다가와 수줍게 길을 안내하던 학생, 그리고 말없이 덤을 얹어주며 웃으시던 시장의 할머니.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땅이 언젠가 제가 가장 돌아오고 싶어하는 집이 될 줄은요. 나레이션 한국의 아침은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뜨거운 만두의 김은 마치 이 도시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죠. 시장 아주머니, 자, 여기 사과 하나 더. 총각 인상이 좋아서 주는 거야. 덤이야, 덤. 주인공,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시장, 아주머니, 에이,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야. 웃어. 정? 그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계산 없이 무언가를 더 주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안 시켰어요. 돈 더 내야 하나요? 식당. 아니, 반찬은 그냥 더 먹는 거지. 무슨 돈을 받아? 마음껏 먹어. 어느 날은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말없이 차가운 야쿠르트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작은 음료 하나가 타지에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죠. 한국인들에게 우리라는 말은 단순한 복수형 대명사가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도 기꺼이 식구처럼 챙겨주는 울타리 없는 가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당황하던 제게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전 다 왔어요 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빗속으로 달려가던 그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말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땅의 오래된 풍습이자 사랑입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이시를 가리키는 늦은 밤, 세계의 많은 도시가 어둠 속으로 잠길 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새벽 이시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편의점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죠. 익숙한 라면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입니다. 고요한 한강의 물결을 따라 홀로 달리는 이 시간, 귀에 울리는 음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자유는 제게 가장 큰 사치입니다. 제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거리는 위험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밤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제 상식을 끊임없이 깨뜨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소중한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 물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당연한 풍경이 제게는 매일같이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카페에 두고 온 노트북이 1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 처음엔 기적 같았지만 이제는 저에게도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막차 안,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곁에 놓인 가방을 봅니다. 아무도 그것을 훔쳐갈 거라 생각하지 않는 이 고요한 믿음이 놀랍습니다. 복도에 겹겹이 쌓인 택배 상자들은 한국의 신뢰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감시 카메라보다 무서운 건 이웃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니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신뢰 사회가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경계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한국의 정은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어딜 가나 들리는 밥 먹었어?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서로에 대한 따뜻한 안부입니다. 처음 한국 식당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모두가 하나의 찌개에 거리낌 없이 숟가락을 담그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익숙했던 저에게 그것은 충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에 담긴 우리라는 유대감과 시끌벅적한 온기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감기로 혼자 누워있던 날, 문고리에 걸린 죽가방과 약 먹기 전에 꼭 챙겨 먹으라는 친구의 메시지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밥 먹었니? 라는 물음은 단순한 식사 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건강하길 바라고 당신을 아낀다는 사랑해 라는 말보다 더 깊은 안부의 표현입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덤이라며 건네주시는 떡볶이 한 점과 짧은 수다 속에서 저는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잊고 다시 이곳에 머물 힘을 얻습니다. 내레이션 처음엔 혼자 먹는 밥이 편안한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침묵만이 흐르는 식탁이 낯설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던 그 시끌벅적한 소음들이 그리워진 것이죠. 현장은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건배, 건배. 한국의 회식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서로의 잔에 마음을 채우는 의식과도 같았죠. 노래 가사가 흘러나오며 사랑해 당신을 서툰 한국어 발음이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는 국적을 넘어선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외국분이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 아, 네. 동료들이랑 즐거웠거든요.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대리기사님의 짧은 안부 한마디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여줍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이해합니다. 밥 한 끼에 담긴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저도 이제 한국인이 다 됐나 봅니다. 한국의 속도는 가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듭니다. 인파에 휩쓸려 내린 지하철역. 그곳에서 저는 제 전부가 담긴 지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신분증, 카드,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까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인근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고국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찾으러 오셨나요? 경찰관의 환한 미소와 함께 제 앞에 놓인 지갑. 놀랍게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지갑을 주운 학생은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사례금마저 거절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무심한 친절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현금 한 장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제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분실물센터에 가보면 이 나라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게 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수많은 가방, 지갑, 휴대전화들이 마치 도서관의 책들처럼 정갈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나요?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군요. 한국은 엄복동의 나라라서 자전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훔쳐간다고요. 그 밈을 처음 듣고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농담은 농담일 뿐이죠. 중요한 가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도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안전함과 신뢰가 저를 이곳에 더 머물게 만듭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저는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향의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죠. 하지만 설렘은 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깨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과 무표정한 직원들의 느릿느릿한 일처리. 한국의 초스피드 행정에 길들여진 제게는 고문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자 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어둠에 잠겼습니다.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길거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한국의 밝고 활기찬 밤거리가 그토록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함의 정점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 해도 끝없이 돌아가는 로딩 화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누렸던 공공 와이파이와 광속의 속도가 이곳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카페에서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노트북과 가방을 바리바리 챙겨야 했죠. 한국에서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두고 마음 편히 자리를 비웠던 그 신뢰가 제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내 고향인데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죠. 마치 제가 제 나라에서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의 그 빠른 속도가 단순히 성격 급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타인의 시간을 아껴주려는 배려이자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잡한 미로 같은 도심에서도 길을 잃을 걱정이 없어요. 정교하게 연결된 환승통로와 버스 도착 시간을 초 단위까지 알려주는 전광판은 저를 항상 안심하게 만듭니다. 어디를 가도 관리가 잘 된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식당에 앉으면 당연하다는 듯 시원한 무료 식수가 나옵니다. 이런 작지만 강력한 배려들이 모여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만들죠. 누군가는 편리함에 중독되었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한국은 그 모든 편리함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정말이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니까요.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남산타워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을 붙잡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떠나기 위해 펼쳐놓았던 짐 가방을 잠시 닫았습니다. 손때 묻은 앨범 속에는 아직 이곳에서의 시간이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한국인 친구들의 등살에 밀려올랐던 북한산.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정상에서 나눠 먹던 그 컵라면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경복궁에서 처음 한복을 입었던 날, 낯선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일원이 된 듯한 묘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저를 안아주었죠.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던 붉은 함성, 처음 보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며 외쳤던 대한민국은 제 가슴 속 뜨거운 무언가를 깨워주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아래를 걷던 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던 장마철의 습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인 단풍과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첫눈까지 이 사계절은 어느덧 제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한국은 대중교통이 좋고 배달이 빨라서 살기 편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건 그런 편리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겨울바람을 타고 번지는 달콤한 붕어빵 냄새, 퇴근길 지친 몸을 깨우는 지하철 환승역의 정겨운 멜로디, 이런 사소하고도 감각적인 기억들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짐을 들고 쩔쩔매던 제 손을 시장 할머니가 덥석 잡으셨어요. 아이고, 타지에서 고생이 많네. 그 투박한 손등의 온기가 제 마음속 외로움을 한순간에 녹여주었죠.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이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닌 아픔을 견뎌내고 삶으로 승화시킨 그 깊은 정서를 이해하게 됐을 때 저는 비로소 한국과 진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그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숨어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밤, 저는 다시 한번 이곳의 깊은 아름다움을 마주합니다. 길모퉁이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소박한 풍경이 자꾸만 발길을 붙잡습니다. 뜨거운 오뎅 국물 한 모금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천천히 녹예립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로 다 못할 정, 그리고 이 작고 소중한 따뜻함을 뒤로하고 내가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수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치열한 삶이자 따뜻한 이야기이며 이제는 떼어낼 수 없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의 평범한 미소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타향이 아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집이라는 것을요. 결국 나는 선택했다. 화면 속 예약 취소라는 네 글자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줄은 몰랐다. 망설이던 손가락이 확신의 차 버튼을 누른다. 때로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는 티켓을 앞에 두고 나는 짐을 싸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낸다. 이 짐 가방 안에 나의 정을 다 담을 수 있을까?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른다. 한강 너머로 번지는 붉은 빛은 마치 나에게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 서울의 아침은 치열하면서도 따뜻하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활기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 도시의 일원임을 느낀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공기, 이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뿌리 내린 나의 삶 때문이다. 나는 이제 진짜 나의 집으로 걸어간다. 언젠가 이곳을 정말로 떠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영원히 머무를 진정한 고향은 바로 이곳, 한국입니다. 잔잔하고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우리가 스치듯 만난 그 모든 미소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진심을 다해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외국인들이 느낀 한국의 놀라운 매력들이 궁금하시다면 옆에 있는 추천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해준 한국,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대사 없음, 창밖을 적시는 듯한 차분한 빗소리 ASM, 알만 3초간 흐름.